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8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일상 속에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수준은 여전히 2.5단계 범위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위탁 생산분이 국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500명대, 6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확 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확 줄지 않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500명, 600명대가 나오더라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감당 가능한 즉 중환자실이나 병상 수가 가능해서 사망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는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게 그 방역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상황인 건지 어떤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방역과 즉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는 것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또 백신이 접종되면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집단적인 폭발 감염이 어디선가 발생한다면 다시 이것이 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점에서는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평론가님 좀 수치로 한번 볼까요? 지역 사회에는 얼마나 발생을 했고 또 일평균 확진자, 또 감염 재생된 수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1이 넘었다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수도권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발 감염 이것 때문에 좀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현재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4주간의 추세를 보면은 0.99, 그러니까 1 이하였다가 0.94로 더 내려갔다가 다시 0.99로 올라오고 이제 1.04. 1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은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가 예전보다 낮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를 굳이 격상해야 될 이유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1을 사이에 놓고 감염 재생산 수가 추가 떨리듯이 계속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시민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긴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라고 했을 때는 긴축과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긴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것 또 피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방역을 지키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조금 삐끗하면은 이제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당국에서는 확진자 수 800명이 넘으면 수도권 2.5단계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확산세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많다는 점인데 보면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역의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흥업소라는 곳이 밀폐되어 있는 지하 공간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고요. 또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48명이 이제 집단 감염의 형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업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또 타 지역에서 원정 삼아서 유흥업소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방역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유흥업소발 이런 감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방역을 좀 촘촘히 하고 또 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비수도권의 상황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고 유흥주점 역시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는데 업주들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까요? 일단 업계에서 나오는
일단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지를 좀 해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지 해제가 힘든 이유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향들이 있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기가 어려운, 그래서 특히 또 지하 시설 같은 경우는 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감염의 원상이 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 사실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이긴 하지만 네. 대구 지역은 이 유흥업소발 감염 때문에 이달 말일까지는 계속 집합 금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가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항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합 금지라는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해법보다는 집합 금지 기간에 있었던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 될 텐데, 이 손실보상법이 현재 국회에서 좀 계류가 돼 있고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흥업소에서의 요구사항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던 대구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나흘 만에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있고, 그래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울산 확진자 한 분이 예. 지금 대구 유흥업소를 방문하면서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이제 결과 나오면은 이제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감염에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흥업소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더 심각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는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전파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확산 속도가 빠른 건지 아니면 같은 그 방역을 하더라도 조금 더 침투력이 좋은 건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 결국 같이 연결돼 있고요.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근본적으로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 감염력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7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감염이 더 빨라진다는 거고 또 예. 잘 된다는 거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흥업소라든지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접촉 빈도가 높은 그런 감염에 약한 고리를 한다면 거기서 1.7배가 아니고 2배, 3배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요. 지금 파악된 것만 치면은 2,570명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발견된 분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접촉력이 확인돼서 사실상의 감염자로 분류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감염된 분들 중에서 1,113명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영국입니다. 한 네. 900명 정도가 영국이고,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인 111명이 남아공 변이로 확인이 됐는데, 예. 좀 상대적으로 영국발 변이가 다른 그 남아공이라든지 뭐 브라질, 인도 이쪽에 비해서는 좀 뭐 그렇게 강한 수준이라든지 뭐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변이가 조금 더 우세종으로 가고 있다. 확실하게 이게 우세종이다 이걸 판단을 떠나서 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영국발 변이 수준이 많은 걸로 봐서, 특히 영국발 변이는 백신으로 아직까지 효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에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모더나 백신을 국내 위탁 생산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매우 다양한 소식이고요. 메신저 RNA 방식의 그 모더나 백신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 위탁 생산하기로 했고, 그런 위탁 생산과 아울러서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이라든지 네. 다양한 연구기관과 포괄적으로 연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새로운 메신저 RNA 방식의 이 백신을 생산과 더불어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또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백신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한 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그런 국내 생산을 통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될 것이고 또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는 이제 민간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뭐 소상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단순히 원료 공급을 말 토대로 해서 병입이라고 하죠.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위탁 생산이 됩니다만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병입하는 과정에서 보관과 포장 또 배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기술 협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술 협력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백신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것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생산 기반 시설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더나가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공급, 유통을 중요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거점 기지로 하겠다는 그런 포괄적 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네. 예. 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추가적인 협력 사항 또 국내 생산 또 개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모더나 계약 그리고 또 하나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기술 계약을 연장을 했고 또 거기에 추가로 해서 변이 바이러스 뭐 독감 백신 연구 이것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고 노바백스 쪽의 협약은 국내 라이센스 계약, 판권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백신의 수급 이런 거에 훨씬 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예. 이번에 좀 다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단순히 백신을 가지고 협약을 맺으면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쓰일 수 있는 모종의 백신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것이지만 이 포괄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보건 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이라는 것이고 이게 한미 양자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국제적인 다자적인 그런 관계에서 또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과학기술의 굉장한 발전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또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를 받느냐도 약간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생산 계약도 맺었고 거기에 추가로 기술 이전까지 가능하고 거기에 더 가면 생산 시설까지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백신을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확보해 오는 것과 지금 이렇게 그 협력 계약을 맺은 것과 어느 게 더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좀 다릅니다. 네네. 백신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랬던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6, 7, 8, 9월에 집중적으로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한 달, 두 달이라도 당겨보겠다는 네. 관점에서 수합을 했는데 그 수합은 좀 사실은 좀 안 됐고요. 예. 지금 대량 생산이라는 그런 허브가 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들었었습니다만 11월 집단면 형성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내년 초에까지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 확보라든지 또 추가적인 새로운 백신 개발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장 접종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 접종 예약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60세에서 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놓고 봤을 때는 55.6%, 반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좀 충분하다고 보기는 미흡한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70세에서 74세까지가
66% 그래도 3분의 2에 근접한 그런 접종 예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 좀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65세에서 69세 이 사이에는 59.7%이고 60세에서 64세가 아직까지 46.9%로 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국에서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봄 인력 같은 경우도 필수 접종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직업 정신 때문인지 좀 높은 예약률이 있습니다. 69.7%인데 근데 예. 아직까지도 뭐 그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요즘에 특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보상, 예. 인센티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심화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접종 시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크거든요. 네. 예. 이것을 이제 다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라는 방법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을 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좀 주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목표,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총 1,300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게 사실은 계획인데 이렇게 하려면 약 40일간 900만 명 이상에 대한 접종은 좀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목표한 바를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지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20만 명 이상을 접종해야 이제 9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그 접종 예방접종센터의 여력으로는 하루 20만 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접종센터 여력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접종률과 예약률이 좀 증가해야만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네. 왜 내가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그 맞고 나면 어떠한 일상생활과 정상 또 경제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지금에서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그 이상 반응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많고요. 지금 현재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다 된 이상 반응은 어느 게 있고 또 증명이 안 된 이상 반응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화이자 백신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상 증상에 네.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고연령층에서는 이상 반응, 그 증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적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축적이 됐고요. 예. 또 그 외에 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잘 알려졌습니다만 예. 그 또한 10만 명당 1명 정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외 다른 백신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의학자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걱정 많이 줄이시고 예약률도 굉장히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할까요? 예,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